진짜. 난 나이팅게일처럼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난 에디슨처럼 멋진 발명가가 되겠어. 얘들아, 너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어떻게 행동하니? 그런데 바라기만 하고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어떻게 될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결과는 대충 알 수 있겠지? 시끄러워. 누군가는 꿈을 이루었지만 누군가는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 오늘은 이루기 힘든 꿈을 가진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란다. 한번 들어볼래? 산속 경치가 참 좋은 곳에 선비 한 명이 보이는구나. 저 선비가 누군지 아니?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뇌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나니. 이 선비가 바로 이 유명한 시를 지은 양사원이라는 사람이란다. 양사원은 뛰어난 문장력을 겸비한 조선시대 4대 명필 중 한 명이지. 어려서부터 책이란 책은 죄다 통달한 양사원은 전국의 산을 다니며 풍류를 즐기고 시상을 떠올려 책을 쓰기도 했단다. 뿐만 아니라 도에도 조예가 깊었고 성품도 보통 사람보다 아주 착했지. 신선이 된다면 이렇게 좋은 산과 동고동락할 수 있을 텐데. 팔도에서 경치 좋은 산을 다니며 풍류를 즐기던 양사원은 신선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고을을 다스리는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풍류만 즐기며 살 수는 없었지. 언젠가 양사원이 강릉부사로 있을 때였단다. 관내 여러 명소를 순방하다가 봉평에 이르렀을 이게 때쯤 무슨 소리지? 어디선가 신비한 소리가 들려왔지. 아니,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신비로운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곳에는 흥정천이 흐르고 있었단다. 지금은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팔석정이 있는 곳이지. 어서 오게. 난 금강산에서 온 산신령 복래라고 하네. 하하하하. 난 지리산신 방장이라네. 난 한라산신 영주일세. 산신령이라니. 그렇다면 여긴 무릉도원인가요? 자네가 금강산을 찾았을 때 읊조리는 아름다운 시에 감탄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네. 우린 이곳에서 그 아름다운 시를 듣고 싶네. 설이 내린 뒤 물은 계곡으로 흘러가고 바람에 진 나뭇잎도 산으로 돌아가노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니 벌레도 모두 숨어 움츠리도다. 양사원은 그렇게 산신령들에게 자신의 시를 들려주었지. 감동이로구만. 정말 좋은 시. 어느새 그들은 벗이 됐단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차례십니다. 장이요. 한수만 물러주게나. 아이고 이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장님, 그걸 앞으로 밀면 되지 않을까요?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한가로이 장기를 두기도 하고 함께 낚시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 물론 산신령의 낚시법은 인간과는 조금 달랐단다. 산신령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었지. 양사원도 산신령들처럼 신비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단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시간은 8일이나 지나버렸단다.
양사원은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야 했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님들. 자네 시를 더 듣고 싶은데 우리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기서 만나 함께 풍류를 즐기는 것이 어떻겠나? 양사원은 8일이나 지냈던 그곳에 8일경이라는 정자를 세우고 매년 봄, 여름, 가을마다 그곳을 찾아 시도 짓고 글도 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단다. 다음에 또 만나세나. 그렇게 몇 년이 흘렀지. 날씨 한번 참 좋구나. 양사원은 고성부사로 전임하게 되어 강릉을 떠나게 됐지. 그는 강릉을 떠나기 전에 8일경에 들렀단다.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아쉬워서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구나. 이 절경을 어찌 또 보게 될꼬. 내 몸은 멀리 떠나지만 늘 함께할 수 있도록 글을 남겨야겠다. 여긴 금강산 신령이 앉았던 자리니까 복례, 그 옆은 방장. 여긴 낚시하기 딱 좋은 바위 석대투간, 뛰어오르기 딱 좋은 바위 석구도기. 저게 뭐야? 그곳에 있던 양사원을 목격한 사람 말에 의하면 그 모습이 마치 신성 같았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8개의 바위에 양사원의 글씨가 새겨지게 됐지. 사람들은 그곳을 팔석정이라고 불렀단다. 신선이 되고 싶다고 말하던 양사원은 풍류를 즐기면서 신성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구나.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바위에 새긴 양사원의 글씨는 여전히 남아있단다. 그리고 팔석정의 절경도 여전히 아름답지. 얘들아,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단다. 응? 왜 안 먹고 쳐다만 보고 있니? 친구가 좋아하는 빵인데 나눠 먹어야겠어요. 자, 먹어. 정말? 나 먹어도 돼? 우애 깊은 친구로구나. 그래, 사람 사이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줄 아는 의리가 있어야 하지. 오늘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의리를 지켜낸 한 여인의 이야기란다. 옛날에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지. 마을에 위험이 닥쳐오자 군수는 마을 사람들을 피신시켰단다. 아니, 이런 곳에 동굴이 있어. 그러게요. 왜군도 못 찾겠어요. 이 굴 속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할 겁니다. 자, 어서 굴로 들어가요, 여러분. 어서요. 아유, 자, 어서 굴로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 어서 굴로 들어갑시다. 매화굴은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왜군의 눈을 피하기에 딱 좋았지. 위쪽에 위치한 관굴에는 군수와 군사들이 머무르고 아래쪽에 위치한 민굴에는 백성들이 머무르게 됐단다. 군수의 아내인 강소사는 민굴에서 백성들을 보살폈지. 아무래도 감기 같아요. 열이 나네요. 어쩌지? 의연이 관굴에 있는데. 그래, 매가 있었지. 매야, 이 사찰을 군수님께 전해주렴. 알았지? 군수가 키우던 매는 두 굴 사이에 연락책이 됐단다. 어서 도망간 군수를 잡아와라. 일본군들은 사라진 군수를 찾고 있었지. 하지만 저 굴 속에 숨어 있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다. 아니, 너는
저쪽 동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군수는 강소사가 보낸 편지를 받았단다. 편지가 있잖아. 아니, 아이가 아프다니. 의원! 어디 있어, 의원! 이것은 감기에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자, 어서 가거라, 매야! 의원은 매를 통해 약을 보내주었단다. 아이의 목에 붙이면 차도가 있을 거예요. 고마워, 매야. 다 네 덕분이야. 다시 쪽지를 보낼 수 있겠어. 매가 두 굴을 열심히 오가며 쪽지를 전하던 그때였지. 아직도 도망간 군수를 못 찾은 게냐? 이 녀석들! 응? 무슨 소리지? 이상하군. 저 매가 저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야. 저 매가 수상하다. 일단 숨어서 잘 지켜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나타났구만. 응? 매가 왔다 갔다 하는 저기 저곳을 수색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일본군들은 매가 날던 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단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수님, 어서 안쪽으로 피하십시오. 어서요. 저기 군수가 있군. 당장 잡아라. 모두들 싸워라! 매야, 어서 아랫굴에 소식을 전해주거라! 결국 군수와 관원들은 힘을 다해 싸웠지만 일본군의 수가 워낙 많아서 포로가 되고 말았지. 소식을 들은 민굴 사람들은 동굴 안쪽 깊은 곳으로 피신을 가고 있었단다. 여러분, 서둘러요. 어서, 어서. 저기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있다. 어서 쫓아라. 썩 멈춰라.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 강소사는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앞에 나섰지. 당신은 왜 도망을 가지 않는 것이오? 이봐요. 제가 왜 도망가야 하죠? 죄를 지은 건 일본군인데. 일본군이 죄를 짓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죄 없는 사람들까지 잡아 가두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란 말이오? 허허, 이 거울에 이런 여인이 있었다니. 일본군의 수장은 강소사의 호기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 내가 그대에게 좋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자, 어떻소?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보지 않겠어? 전 조선에서 태어난 평창 군수의 아내입니다.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오. 여봐라, 이 여인을 잡아놓아라. 강소사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지. 어쩌지? 이제라도 나와 함께하겠다고 말한다면 당신을 놓아주겠어. 어떻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서 잡아들여라. 그때였지. 강소사는 동굴 밖으로 몸을 던졌단다. 일본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들에게 잡히는 것도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지. 일본군은 강소사의 절개에 다시 한번 감탄했단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로구나.
당시 일본군을 피해 마을 사람들이 숨어있던 천연의 바위굴은 현재 응암동굴이라 불리고 있지. 이 동굴에는 언제부턴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굴 바닥에서 고드름이 올라오고 있는 거란다. 혹시 일본군에게 반대하던 강소사의 마음이 고드름에 담겨져 있는 건 아닐까? 이 동굴은 강원도 평창에 가면 볼 수 있는데 마을에선 매년 충전녀 강소사와 임진왜란 당시 숨진 사람들의 혼을 위로하는 진원제가 열리고 있단다. 말주도. 예쁜 무지개를 그리고 있구나. 보라색이 없네. 저런, 보라색이 없네. 여기 이거 써. 내가 빌려줄게. 도움을 주는 예쁜 친구구나. 내게 도움을 주는 친구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겠지? 조선의 왕 세조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단다. 궁금하지? 한번 들어볼래? 세조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조선의 7대 왕이지. 형인 조선의 5대 왕 문종이 사망하자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된 것으로 유명하단다. 그까지 권력이 탐나 어린 조카의 목숨을 빼앗는단 말이었더냐? 이 천하의 불안당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퇴! 왕위에 오른 세조는 어쩐 일인지 온몸에 부스럼이 생겨나 고생을 하게 됐단다. 여봐라, 부스럼이 나 견딜 수가 없구나. 부스럼에 좋은 것은 모조리 다 가져오더라.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여봐라, 이 황토를 온몸에 발라야겠다. 세조는 부스럼에 좋다는 것이면 무엇이든 했지. 세조의 부스럼은 잠깐 괜찮아졌다가도 또 생겨나곤 했지. 여봐라, 황토는 소용이 없구나. 이제 그만 가져오거라.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다 보니 세조의 몸은 쑤시고 아파졌단다. 전하의 부스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아, 그러게. 이게 다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서 벌을 받은 거란 얘기가 있어. 그럼 평생 부스럼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아이고, 이를 어쩌나. 조용히 하게. 다 들리겠어. 아이고. 뭐라? 세상에 소문이 떠돌다 보니 왕궁에도 퍼지기 시작했지. 세조는 왠지 그 말이 참말이라고 느껴졌단다. 그리 근심이 되신다면 저를 찾아가 공양을 드려보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유, 그럼 그래 볼까요? 세조의 아내인 정의왕후는 함께 불공을 들이자고 제안했지. 세조와 정의왕후는 지금의 강원도 평창에 있는 상원사에 가게 됐단다. 세조는 정의왕후와 함께 불공을 올리며 뜨거운 여름 한철을 상원사에서 보내게 됐지. 오후 불공은 끝났습니다. 날도 더운데 잠시 쉬고 오시지요. 그래야겠군. 왕후와 신하들이 세조의 뒤를 따랐단다. 시원하게 산책을 하고 싶구나. 예, 전하. 산책길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혼자서만 산책을 하고 싶었지. 오늘은 혼자서 걷고 싶구려. 모두 따라오지 마시오. 그렇게 세조는 혼자 산길을 걷게 됐지.
좋구나. 좀 더 가볼까? 그러다 시원한 계곡에 도착했단다. 오, 보기만 해도 시원하구나. 저 물속에 몸을 담글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왕이 계곡물에 들어간다니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이 산속에 누가 있을 리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잠깐만 담가봐야겠다. 이때 세조가 옷을 걸쳐놓은 곳을 관대거리라 불렀지. 현재 상원사 입구에 가면 볼 수 있단다. 세조는 아무도 없는 산속 웅덩이에 몸을 담갔단다. 아, 참으로 좋구나. 아, 시원하다. 기분이 정말 좋구나. 아, 세상 시름을 잊을 수 있는 이곳이 무릉도원이로구나. 정말 좋다. 아, 세조는 시원한 물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지. 귀여운 동자로구나. 어디선가 나타난 동자는 물속으로 들어왔단다. 안녕하십니까, 대왕님? 아니, 네가 날 어떻게 알고? 바위 위에 벗어놓으신 어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제가 등을 문질러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동자는 세조의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지. 동자의 손이 어찌나 부드럽고 시원한지 세조는 점점 기분이 좋아졌단다. 아, 시원하구나. 네 손이 약손이로구나. 다른 것도 문질러 보거라. 네. 동자는 세조의 몸을 여기저기 문질렀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자가 문지르는 곳마다 부스럼이 사라지고 매끈한 피부가 돌아오는 것 아니겠니? 오, 세상에 이럴 수가. 네 손에 무슨 조화가 붙었는가 보구나. 대왕님의 용안도 제가 닦아드려도 될런지요? 물론이지. 어서 문질러 보거라. 오호라, 동자의 손이 약손인가 보구나. 그렇게 세조의 부스럼은 싹 사라지게 됐단다. 혹시라도 누구에게든 내 몸에 손을 대었다고 말하지 말거라.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왕님의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대신 대왕님은 문수동자를 보았다고 누구에게든 말씀하지 마십시오. 문수 동자? 동자는 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었단다. 문수보살이었구나. 문수보살이 나의 병을 염려하시고 나타나신 거였어. 보살님 덕분에 시원하게 병이 나았구나. 문수보살이 세조의 병을 고쳤구나. 고맙습니다, 문수보살님. 이제 저도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세조대왕은 조선에 꺼져가는 불교를 회복시키려고 애쓴 군주였단다. 세조가 문수동자를 만난 계곡이 어딘지 궁금하다고? 글쎄다, 강원도 평창의 상원사를 찾아 산책하다 보면 그 계곡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은 뜻을 담고 있단다.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는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 너희를 학생이라고 부르는 건 학생이라는 단어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란다. 그렇군요. 제 이름은 이슬이. 이슬처럼 맑게 살라는 뜻이래요. 아주 예쁜 이름이로구나. 이슬이처럼 너희 이름에도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단다. 그리고 산 이름, 강 이름, 지역 이름에도 다 뜻이 담겨 있지.
그래서 오늘은 강원도 평창군의 한 지명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마. 그럼 어디 시작해 볼까? 아주 오랜 옛날 강원도 춘천 지역에는 맥국이라는 부족 국가가 있었단다. 모두 맥국을 공격하라! 아주 작은 나라였던 맥국은 어느 날 신라에게 공격을 당했고 곧 항복하기에 이르렀지. 더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이제 항복해야겠어요. 안 됩니다, 아버님. 절대 안 됩니다. 태자, 우린 점령을 당했어요. 맥국은 이제 신하에 속하게 됐다고요. 아버님이 어떻게 키워온 나라인데 이렇게 사라지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는 절대 항복 못합니다. 전 이곳을 떠나 나라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맥국은 신라에게 항복했지만 태자는 패잔병을 이끌고 이주를 했지. 그들은 횡성을 지나 평창군 봉평으로 가서 태기산성을 쌓았단다. 태자의 이름은 태기. 후세는 그를 태기왕이라고 불렀단다. 드디어 완성되었구나. 이제 이 성을 태기산성이라고 불러야겠다. 태기왕과 병사들은 당시 덕고산이라고 불리던 곳에 정착했단다. 지금은 태기산이라고 불리고 있지.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아침에 심은 벼가 벌써 다 자라서 곡식이 열렸습니다. 무엇이라? 그게 사실이냐? 오호호. 태기산성에는 편평하게 넓은 땅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침에 곡식을 심으면 하루 만에 수확할 수 있다는 전설이 남아있단다. 어서 이 벼를 수확해서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도록 하라. 잘 먹겠습니다. 태기왕이 이끄는 왕국이 태기산성에 잘 정착하게 된 것 같구나. 한편 이곳은 신라 군대의 막사란다. 이럴 수가. 군사를 데리고 태기산성을 지어 정착하다니. 이런. 아무래도 세력이 커지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신라가 태기산성을 공격하겠다는구나. 어서 공격하라! 하지만 태기왕도 신라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지. 태기산성의 방어력이 얼마나 좋은지 위세 좋은 신라군도 뚫기 힘들어했단다. 사흘 밤낮을 싸웠지만 신라군은 태기산성에 오를 수가 없었지. 기진맥진해진 군사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단다. 공격하기도 힘들고 함락하기도 힘드니 이런. 정말 난공불락이로구나. 내일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나. 신라의 장군은 깜빡 잠이 들었단다. 이런. 하하,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지도 않으니 성산이 있을 리가 있나? 예?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산신령님! 산신령님! 가지 마십시오! 가르쳐 주셔야죠! 꿈이었구나.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 옳았구나. 보이는 전면보다는 보이지 않는 후면을 공격해야겠구나. 하지만 태기왕은 후면 공격을 대비해서 앞봉우리에 호령 장군을, 그 앞봉우리에는 삼형제 장군을 세워뒀지. 두 봉우리는 보초서던 장군의 이름을 따서 호령봉과 삼형제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단다. 태기산성 후면으로 향하는 군대는 호령봉에서 감시하고 호령봉으로 향하는 군대는 삼형제봉에서 감시할 수 있었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삼형제봉을 피해서 도사골에 모이도록 한다. 도사골에서 호령봉까지 직선거리는 삼형제봉에서 보이지 않으니 곧바로 호령봉을 치고 난 후
태기산성 후면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 작전은 신라 장군도 꿰뚫고 있었단다. 아니, 저것은 호령 장군은 삼형제 장군이 적을 발견하고 봉화불을 피우는 것에 대비해서 삼형제봉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신라 군대에게 당하고 말았단다. 호령봉이 함락됐으니 태기산성이 함락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지. 패망한 태기왕은 삼형제 장군과 중간에서 만나게 됐단다. 난 다시 나라를 일으킬 것이오. 장군, 좋은 기운을 가진 곳이 어디인지 점을 쳐봅시다. 태기왕과 삼형제 장군이 만나서 길한 운을 가진 곳이 어디인지 점을 쳤다고 알려진 이곳은 원길리라는 이름이 붙었지. 전설에 의하면 그 후 태기왕은 안장바위에서 안장을 잃고 투구봉에서 투구를 잃은 후에 용마봉에서 용마를 잃었다고 전해진단다. 그리고 옥산대에서 옥새를 잃어버렸다고 하지. 옥새를 잃어버린 태기왕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었다는구나. 어때? 흥미로운 이야기지? 태기왕의 전설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지역의 지명과 깊은 관련이 있단다. 기회가 된다면 태기산성을 중심으로 한 전설의 장소들을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구나. 응? 아, 시원해라. 달리기 후엔 시원한 물이 제격이지. 하지만 물을 아주 조심해서 마셔야 한단다. 특히 오염된 물은 아주 몹쓸 병으로 이어진단다. 반대로 약이 되는 물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네? 약이 되는 물이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지금부터 강원도 평창의 방아다리 약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 이명호라는 젊은이가 살았단다. 어르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아, 그렇다네. 잘하는구만. 자, 밖에나. 오늘도 고생 많았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품삯으로 쌀을 좀 넣었네. 귀한 쌀까지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요즘 보기 드물게 참 성실한 젊은이에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는 그를 주민 모두 칭찬했단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어르신,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이 나흘째 밥을 굶었더니 나도 모르게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 뭡니까. 네? 나흘이나 밥을 굶었다고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나 오래... 가난이 죄지요. 흰 쌀밥을 먹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큰일이네. 품삯으로 받은 곡식을 나눠주면 당장 우리 집 이틀치 식량이 사라지는 건데 어쩐담.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 어르신, 이거 쌀입니다.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과 밥을 지어 드세요. 쌀이라고요? 네,
제가 품삯으로 받은 쌀인데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한데 이걸 날 주면 젊은이는 어찌합니까? 아이고 미안해서.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댁에 가셔서 가족들과 밥을 지어 드시고 얼른 기운을 차리십시오. 아셨죠? 아이 고맙습니다 젊은이.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 어서 가서 밥을 지어야겠소. 그럼 이만. 그새 기운을 차리시다니 정말 다행이로군. 부인, 참 맛이 좋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어머니가 만든 죽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그렇고 말고 조금만 기다리거라. 열심히 일을 해서 배불리 쌀밥을 먹게 해줄 테니. 정말요, 아버지? 그럼.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이명호를 아내와 아들은 잘 따랐단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이명호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 오히려 더 가난해졌단다. 이명호는 안타깝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됐단다.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부인,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 백방으로 좋은 의원과 약을 찾아봐도 소용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입니다. 더 이상 아내와 아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 결심했어.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병 때문에 약을 찾아 헤매는 아내와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었단다. 서방님, 대체 그 몸으로 어떻게 떠나신단 말입니까? 아버지, 이렇게는 못 보내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 병은 내가 잘 안다. 전설의 약초만 있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란다. 네? 아니, 전설의 약초라고요? 내 반드시 전설의 약초를 찾아 돌아오리다. 걱정 마시오, 부인.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로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설의 약초를 쉽사리 찾을 수 없었단다. 무얼 그리 열심히 찾고 있어. 깜짝이야. 그런데 어르신, 어쩐지 굉장히 낯이 익은 얼굴이십니다. 그럴 것이요. 수년 전 나에게 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 그런데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무얼 하고 있었소?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아파서 전설의 약초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명호는 노인에게 약초를 찾게 된 사연을 말해주었단다. 그런 거라면 이번엔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소. 당장 잠이 깨거든 잠이 들었던 장소를 봐보시오. 내 지난날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생각하시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꿈이었구나. 그래도 뭔가 범상찮은 느낌인데. 이명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땅 밑을 파기 시작했단다. 물이로군. 일단 목이 마르니 물이라도 마셔야겠구나. 어디? 그런데 물맛이 참으로 독특하구나. 톡톡 쏘는 맛이.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알 수 없는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어. 게다가 기침도 딱 멈추고 온몸에 힘이 솟는 이 느낌은 대체 뭐란 말인가? 설마 내 몸이 나은 것인가? 이렇게 순식간에 병이 낫다니. 정말 예사롭지 않은 물이로구나. 그야말로 약이 되는 물, 약수로구나. 부인, 내가 돌아왔어. 이명호는 집으로 달려가 기쁜 소식을 알렸단다. 아니, 서방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글쎄, 내 병이 순식간에 다 나았지 뭡니까? 네? 아니, 그게 정말인가요? 다음 날 이명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곳을 찾아갔지. 그가 발견한 약수는 전국에 소문이 나서 다른 지방의 아픈 주민들까지 발길이 이어졌단다. 내가 발견한 약수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도 이 약수터는 방아다리 약수터로 불리며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찾을 정도로 유명하단다. 어떠니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고 위장병, 피부병 등에 좋다고 알려진 덕 써는 맛이 특징인 강원도 평창의 방아다리 약수의 전설을 들으니 한번 마셔보고 싶지 않니? 개미들이 일을 하는 게 신기한가 보구나. 뭘 옮기는 건지 궁금하다고? 그건 바로 개미들의 식량이란다. 저렇게 작은 걸 모아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개미들이 이렇게 작아 보여도 식량을 이렇게나 많이 비축했단다. 정말 많지? 뭘 그리 놀라노. 티끌모아 태산인걸. 오늘은 흙 한 줌이 모여서 만들어진 위대한 산봉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단다. 자, 시작해볼까? 옛날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는 김선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단다. 제 아무리 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산이요. 인간이 오르지 못할 산은 없을지어다. 시험 보려면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하니 이제 그만 자야겠다. 김선비는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한 만년 고시생이었단다. 아유, 이번엔 꼭 붙어야 할 텐데. 다음 날이 되자 김선비는 바로 한양으로 출발했지. 그때는 차가 없을 때라 마을을 지나 산을 넘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야만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단다. 오호라, 그런 뜻이었구나. 아이고, 저런, 조심하슈. 이러다 넘어지겠네. 아이고, 결국 엎어졌네. 엎어졌어. 아이고, 일어날 수가 없네. 결국 김선비는 의원으로 실려가게 됐지. 비키세요. 긴급 환자예요. 비키세요. 자, 아픕니다, 의원님. 한 사흘 정도 푹 쉬면 나을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예? 사흘이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이고, 안 되지. 과거 시험을 보려면 서둘러 가야 할 텐데 말이다.
결국 김선비는 하루만 쉬었단다. 과거 시험을 위해 곧바로 한양으로 향했지. 저기요.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겨우 시험 날짜에 딱 맞춰 도착했단다. 전국에서 온 선비들이 모여서 과거 시험을 치르는구나. 김선비, 시험 잘 봐요. 왜 산이라? 산이라면 내가 좋은 글을 지을 수 있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새소리가 짹짹 들려오니. 아, 잠깐. 여긴 내가 넘어진 그 산이잖아. 가파른 산에 오를 때는 돌뿌리를 조심하라. 아이고, 난 아까 그 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 결국 김선비는 이번 시험에서도 낙방을 했구나. 내 이름이 있잖아. 오다가 다치지만 않았어도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먼 길을 걸어와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아이고, 걸으면서 책을 보지 말라고? 지난번엔 그랬다가 시험장에서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낙방하고 말았었는데. 한 번은 비바람을 만나는 바람에 심한 감기에 걸려버려서 낙방했고, 열어주시오. 늦게 도착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한 적도 있었단다. 내가 한양에만 살았어도 진작 시험에 붙었을 텐데. 정말 억울하다. 억울해. 그래, 임금님께 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김선비의 상소문은 임금에게 전해졌지. 허허. 이런 일이 있었군. 이 일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소. 상소문을 본 세조는 신하들과 의논을 하게 됐단다. 그럼 평창 자그마한 마을에 있는 평지에서 자리를 잡고 과거를 보게 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시오. 예, 전하. 세조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백성들의 불편함과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장을 만들었지. 드디어 평창의 작은 마을에서 과거 시험이 치러졌단다. 가까운 데서 시험을 치르니 이렇게 좋구만. 저기요, 여기 흙 한 줌과 돌을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쪽에다 감사 마음을 담아서 쌓고 합격을 기원하시오. 네. 저기로구나.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이번 시험은 꼭 붙게 해주십시오. 시험장에 모인 선비들은 흙 한 줌과 돌을 가져와서 정성껏 쌓고 합격을 기원했지. 그렇게 치러진 시험은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냈고, 드디어 김선비도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단다. 만세! 평창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 훌륭한 관료가 된 선비들이 무려 10,000명이나 된다고 하지. 이게 다 김선비 덕이지 뭐유. 이곳에서 10,000명의 합격자가 나왔다니. 왠지 내 마음이 다 뿌듯하구나. 이때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이 가져온 흙과 돌은 점점 쌓여 봉우리를 이루었단다.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000명이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했다라고 해서 만과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 저도 이번에는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현재 만과봉은 평창군 진부에 위치해 있는데 월정사라는 유명한 절로 가는 입구 쪽에 있단다. 그곳에 가게 될 때 잘 찾아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렴.